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엔캠이 조금 10% 반등 나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빠진 거에 비해서 뭐 큰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추세 전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도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보면은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는 근데 계속 빠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버티다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해서 매도세를 내보내고 있어요. 6만 원대부터. 그죠? 11월부터 지금 거의 미친 듯이 팔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를. 그러니까 버티다 뭐 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차 전지가 뭐 엄청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에코프로 대차 잔고를 보면은 몇 주가 있어요? 1000만 주가 있죠. 대차 잔고도 1000만 주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대차 잔고가 계속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죠. 에코프로도 보면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이 대차를 좀 갚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개인들이 손실 물량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상 에코프로도 이제 멈추는 자리가 좀 더 이제 있긴 하거든. 내려올 자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기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 자리 보면은 거래가 터진 구간에 어디요? 종가와 시가 이 부분이 얼마예요? 자, 37,0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 구간에서 일단 밀릴 수 있는 구간대를 확인해 보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좀 더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엔캠이랑은 좀 별개죠. 왜? 엔캠은 뭐가 있어요? 매물이 좀 물량이 있죠. 어떤 물량? 전환사채. 엔캠 보면 근데 제가 찌라시를 들은 게 있는데 공시가 일단 안 나와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찌라시를 들었을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제 귀까지 들어왔으면은 많은 분들이 엔캠 관련된 찌라시,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 이 내용들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건 찌라시기 때문에 제가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볼게요.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보면은 얼마요? 10만 원은 10억 100억. 자, 좋은 내용이요. 좋은 내용. 자, 2023년도 6월 2일에 발행했던 전환사채인데 주당 6만 8천 원짜리입니다. 이걸 뭐 했어요? 220억을 취득했다. 자, 당사의 매도 청구권으로 뭐 했어요? 주식을 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회차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3년도 6월 2일 자, 전환세 발행 결정을 했을 때 220억짜리가 누군지를 좀 봐야 되는데 누군진 모르겠죠. 자, 근데 이 사모 투자 애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팔면은 그죠? 뭐요? 팔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왜 6만 8천 원짜리잖아. 그죠? 봐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6만 8천 원짜리요. 지금 주가 얼마요? 13만 원이에요. 그럼 챙겨가면 220억에서 이거를 판다라고 해도 적어도 뭐 내리면서 판다고 해도 70%는 챙겨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거 얼마요? 얼마? 220억이 70%면 거의 150억 정도를 챙겨갈 수 있겠죠. 사채를 상장시키면. 근데 얘네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쪽에 보면 매도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매도. 콜옵션. 콜칩 나오겠죠. 자, 매도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회사가 정해 놓은 거예요.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24년 6월 2일 및 그 후 1년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해당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권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해야 줄 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 기일로부터 6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 대상인 본권 사채의 총 수량과 총 매매가액, 각 인수인의 수량과 인수인의 매매 가격, 매매 대금의 지급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본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 계약은 매수인의 매도 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사가 60일 전에 그죠? 했다라는 걸 보니까 12월 며칠?
31일에 요게 뜬 거 보니까 적어도 60일 전이면은 10월 31일이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거를 사온다라고 이미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KB증권에서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2,500억에 대한 시비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220억에 대한 68,000원 이 물량이 분명히 걸리는데 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4만원 정도의 전환사채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히 리스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감수하고도 뭔가 엄청난 재료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회사가 결과적으로 인수를 해오는 방식으로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모투자합자회사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주가가 충분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왜냐면 68,000원이잖아 주당. 그죠? 그 지금 가격 보면은 얼마예요? 지금 가격 보면 13만 원이잖아. 충분히 행사에서 팔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라기보다는 회사 사정에 뭐 뚜렷이 회사랑 뭐가 관계가 깊은 사모 합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왜 도대체 내가 사모펀드 투자자인데 68,000원짜리를 연이자 7% 받고 이거를 왜 그러니까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물론 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전에 왜 사채로 상장시켜서 팔지 않았을까? 주식으로 상장시켜서 팔지 않았을까? 이게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68,000원짜리를 상장을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6월부터 상장할 수 있었는데 6월이면 얼만데 주가 자체가 여긴데 20만 원대인데 거의 220억이면 3배면은 440억을 땡길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서로 아는 무언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사를 안 했겠지. 자, 일단 보면 그렇게 좀 돼 있고 또 다른 내용을 좀 볼까요? 한국외탁등록 채권 말소.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오버행 리스크를 해소되는 좀 그러한 역할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가 떴다? 장 끝나고 12월 31일에 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이 안 할 때 뜬 거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거는 갭상승 시작하는 갭상승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220억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가 해소된 거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시작으로 호재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부분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요거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채권을 결과적으로 68,000원짜리 오버행 이슈가 덜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 물량이 한번 최근에 나왔죠. 나온 날짜를 보면 우리가 언제 나왔냐. 자, 12월 12일에 나왔죠. 전환사채 물량이. 그죠? 17일 상장일 나왔는데 우리가 20일에서 6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2월 17일이라고 하면 이때 전환사채를 행사한 거 보고 아니면 얘네들이 전환사채를 행사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전환사채 행사한 거 보고 야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이거 풋옵션으로 행사해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요거를 얘네들이 청구했을 때 뭐 한 거예요? 사실상 청구한 건 그 전이긴 하죠. 여기서 보면은 12 전환 청구 여기죠. 11월 11일 요때 220억에 대한 청구를 했고 요게 남아 있는 거예요. 220억이. 그래서 요거를 이 440억을 안 하기로 했는데 얘네가 갑작스럽게 청구를 하니 뭐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우리가 풋옵션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뺏어온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건 호재다. 오버행 물량이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호재로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 물량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엔캠 대차가 있나? 대차 볼까? 대차 잔고가 비슷하네요. 줄었네 그래도 20만원 대비해 대차 잔고가 줄었고 일단 대차 잔고가 좀 최근에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대차 잔고가 지금 14만원 13만원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뭐 30만주 40만주 늘어난 게 10만주 차이기 때문에 요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어쨌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긴 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공매도 물량이나 대차 물량을 갚으려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렇게 외국인이 사다 보면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엔캠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사실 지금 구간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고, 사실 저 제일 좋았던 거는 요 꼬리 부분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 12만 원인데, 그죠? 12만 원. 이 위쪽에서 12만 원 중반쯤에 지켜주는 게 제일 좋았는데 어쨌든 무너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안심을 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하락이 나온 이후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 이거 얼마입니까? 14만 원 정도? 여기를 만약에 돌려준다라고 하면 엔캠의 좀 상승 탄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캠 들고 있다라고 하면 14만 원 구간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엔캠을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엔캠 관련돼서도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18만원 구간 엔캠 보면 알겠지만 이쪽일 거예요. 18만원 구간 18만원. 자, 엔캠. 여기죠. 여기 보면은 12월 4일 여러분들한테 엔캠에 대해서 저항선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엔캠 관련돼서도 우리가 12월 4일에 그죠? 12월 4일에 여러분들한테 엔캠 18만원 단기적인 저항선 체크해라. 어디까지 올라갔죠? 17만 8,800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건 좋지만 단기 저항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분명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60분봉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18만원이 저항인 이유 뭐죠? 내려오는 추세 저항, 그다음 올라갔던 부분에서 저항,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8만원 구간. 그리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14만원 뚫어주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거고요. 여기서 이 추세만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위쪽 상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엔캠에 대한 관점이나 엔캠에 대한 내용들 아직 조금 애매하다. 내가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 여러분들한테 뭐 100% 이게 맞습니다 라고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만큼 지지나 저항 아니면 우리가 엔캠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게 보고 50만원, 100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010-9201-6329로 엔캠 입장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엔캠이 이런 IRA 법안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엔캠의 전해액이 북미 쪽에서 단독으로 지금 최고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영상 때문에 조금 더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엔캠이 최고다. 전해액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IRA의 혜택을 많이 받고 그래서 주가가 5만원부터 40만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다. 선반영으로. 그래서 앞으로 엔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체크 잘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IRA 법안이 사실상 많이 좀 힘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또 생기는 법안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너무나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바이오의 상승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2차 전지처럼 바이오가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전지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IRA 법안으로 뭐 금양 같은 애들 50배 올라갔죠. 하이드로리튬 같은 애들은 막 40배 올라가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장비를 이제 어떻게 견제를 함으로써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부각을 받고 올라온 거란 말이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중국의 원료 의약품과 CDMO 쪽, 자 이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쪽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2차 전지 때 올라갔던 것처럼 바이오 종목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상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은요,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집 하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제 생물보안법이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로 더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분명히 뭐 금양이나
뭐 하이드로 리튬처럼 4, 50배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직접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 자, 요거 히든 종목 뽑아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저 지지저항 보는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내가 엔캠 관련된 대응에 대한 부분 010-9201-6369로 엔캠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과 그 다음에 기법.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 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